2021년 가을 서울 강남 그랜드 호텔 로즈홀딩스 신제품 발표회장은 화려한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세 사람이 서 있었죠. 온화한 미소의 윤 회장, 단아한 부인, 그리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 채원. 저희 로즈홀딩스는 앞으로도 최고의 품질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채원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행복한 순간이 될 줄은요. 2024년 11월 경기도 가평 외곽 인적 드문 산골짜기 깊숙한 곳에 낡은 전원주택이 하나 서 있습니다. 한때는 주말 별장으로 쓰였을 이 집은 이제 폐가나 다름없었습니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들이쳤고요. 마루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 먼지 사이로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윤채원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갈라진 입술.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그녀의 몸은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는 이마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고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찾으려 했지만 그녀 곁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빼앗긴 상태였죠. 도와주세요. 희미한 목소리는 빈 공간 속으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1년 전 2023년 10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채원은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삼촌 윤상호였습니다. 채원아, 울지 마. 삼촌이 있잖아. 내가 다 지켜줄게. 따뜻한 위로의 말이었습니다. 고모 윤미숙도 채원을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죠. 우리가 내 가족이야. 혼자가 아니란다. 채원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진심으로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채원은 변호사 사무실로 불려갔습니다.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척 차가웠습니다. 유언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윤채원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재산 관리 능력이 없다. 따라서 모든 재산과 경영권은 동생 윤상호에게 위임한다. 채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어요. 하지만 삼촌은 차갑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채원아, 현실을 받아들여. 여기 정신과 진단서도 있어. 위조된 진단서였습니다. 물론 채원은 그 사실을 몰랐죠. 며칠간의 법정 다툼도 소용없었습니다. 친척들이 준비해온 증거는 완벽했고요. 채원은 모든 걸 잃었습니다. 회사도 집도 장례식이 끝나고 재산도 심지어 자유마저 빼앗겼습니다. 어느 날 밤 삼촌의 부하들이 채원의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가만히 따라와. 소란 피우지 마. 채원은 억지로 차에 태워졌고요. 도착한 곳은 가평 외곽의 낡은 전원주택이었습니다. 삼촌 윤상호가 차창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조용히 지내. 내가 사라지면 모두가 편해진다. 그리고 차는 떠났습니다. 채원을 그곳에 남겨둔 채로요.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에는 물도 음식도 없었습니다. 휴대폰도 빼앗긴 상태였죠. 채원은 창문을 두드리며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인적 드문 산골이었고요. 가장 가까운 마을까지도 차로 30분은 가야 했으니까요. 배고픔과 추위가 그녀를 서서히 잠식했습니다. 그리고 고열이 시작됐습니다. 채원은 바닥에 쓰러진 채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희미한 환청 속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채원아, 괜찮아. 다 괜찮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죽음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버렸고요. 그녀도 이제 세상을 놓아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채원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그걸 느꼈습니다. 누군가 오고 있었습니다. 작고 느린 발걸음이었습니다. 과연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죽음을 앞둔 채원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요? 때로는 작은 존재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겨우 10살 소녀입니다. 이름은 김하은. 그녀가 살던 곳은 가평 외곽의 작은 보육원, 소망의 집이었습니다. 소망의 집은 이름과 달리 소망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벽은 곳곳이 금이 가 있었고요.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들이쳤습니다. 식사는 늘 부족했습니다. 20명의 아이들이 나눠 먹기엔 턱없이 모자란 양이었죠. 원장 선생님은 사무실에만 계셨고요.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은은 그런 곳에서 8년을 살았습니다. 더 힘든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하은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쟤는 왜 저렇게 조용해? 혼자만 착한 척하네. 사소한 이유로 하은은 왕따가 됐습니다. 점심시간 누군가 하은의 밥그릇을 일부러 엎었습니다. 아, 미안. 실수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질러진 밥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그날 밤 하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숲이 두려웠지만 이곳보다는 나을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모두가 잠든 시간. 하은은 작은 배낭에 담요 한 장과 물병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창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갈 곳은 없었으니까요. 깊은 산속은 생각보다 무서웠습니다. 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마치 누군가 속삭이는 것 같았고요.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생겼습니다. 길을 잃은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점점 추워졌습니다. 하은은 나무 밑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하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때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집이었습니다. 사람이 있을까? 하은은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은은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거실 한쪽 바닥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른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거친 숨소리. 분명 많이 아파 보였습니다. 하은은 겁이 났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죽는 거 아니야? 보육원에서 봤던 아픈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해준 게 뭐였지? 이 말을 시켜줬어. 하은은 배낭에서 물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작은 손수건을 물에 적셨습니다. 조심스럽게 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이마에 젖은 손수건을 올려놓았죠. 채원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하은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먹을 걸 찾아야 했습니다. 다시 숲으로 나간 하은. 보육원에서 청소 아주머니가 말씀하신 게 기억났습니다.
저 풀은 열 내릴 때 좋단다. 저 열매는 배탈 날 때 먹으면 돼. 어깨 너머로 배운 지식이었지만 지금은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하은은 작은 손으로 풀을 캐고 열매를 땄습니다. 가시에 찔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린 열매를 따려다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까졌지만 일어나서 다시 찾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주방에서 낡은 절구를 찾았습니다. 풀과 열매를 정성스럽게 갈아냈습니다. 물을 끓여 차를 만들었습니다. 채원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벌려 한 방울씩 흘려 넣었습니다. 삼키세요, 제발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은은 밤낮 없이 채원을 간호했습니다.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찾아온 열매는 모두 채원에게 먹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하은은 채원 곁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간호하다 지쳐 쓰러진 거였죠. 그때 채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에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천사? 채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천사가 자신을 구해준 것 같았습니다. 하은도 눈을 떴습니다. 채원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깨어나셨어요. 하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채원은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은의 손을 봤습니다.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가시에 찔린 자국, 긁힌 상처, 멍든 손가락.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넌 왜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은이 채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나으셨잖아요. 10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채원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구원한 건 기적이 아니라 이 작은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었다는 것을요. 세상이 자신을 버렸을 때 이 아이는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여자와 세상에서 가장 외로웠던 소녀. 이 기묘한 만남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기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의 간호 덕분에 채원은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채원은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고요. 2주일이 지나자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은은 매일 숲에서 먹을 것을 구해왔습니다. 그리고 서툰 솜씨로 죽을 끓였습니다. 아줌마, 조금만 더 드세요. 하은이 숟가락을 채원의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채원은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은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게 채원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하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아줌마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그 말에 채원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난 원래 부자였어. 채원은 자신의 과거를 천천히 털어놓았습니다. 화려했던 회사, 사랑했던 부모님, 그리고 잔인한 배신. 하은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 이곳에서 죽을 뻔했어. 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번엔 하은이 말했습니다. 저도 가족이 없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대요. 하은은 보육원에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로웠던 시간들, 아이들의 괴롭힘, 그리고 탈출. 근데요, 아줌마. 전 이제 외롭지 않아요. 하은이 채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줌마가 있으니까요. 채원은 하은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말없이 오래도록. 낮에는 소소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채원은 하은에게 글자를 가르쳤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에서 찾아낸 오래된 동화책으로요. 이 글자는 사랑이야. 사랑. 그래, 사랑. 서로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지. 하은은 열심히 따라 썼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였습니다. 아줌마, 이거 봐요. 어느 날 하은이 숲에서 꽃을 꺾어왔습니다. 작고 노란 들꽃이었습니다. 예쁘죠? 아줌마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채원은 그 꽃을 받아들었습니다. 시든 꽃이었지만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했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예뻐. 하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밤이 되면 채원은 하은에게 동화를 읽어줬습니다. 옛날에 착한 공주님이 살았어요. 하은은 채원의 무릎에 머리를 기댄 채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무렵 채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은아, 너는 내가 잃어버린 빛이야.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덕분에 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됐어. 하은도 울컥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택 근처에 검은 세단이 나타났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 망원경으로 저택을 관찰했습니다. 삼촌 윤상호의 부하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집안에 불빛이 보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삼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그럼 채원이가 아직 살아있단 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지켜봐. 곧 처리하러 가겠다. 채원은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오랜 시간 위험 속에 살아온 본능이었죠. 그날 저녁 채원은 하은을 불렀습니다. 하은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채원은 자신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솔직히 말했습니다. 내 친척들은 날 죽이려고 했어.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걸 알면 다시 올 거야. 하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하은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아줌마를 지켜줄게요.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하은아. 넌 아직 어린아이야. 하지만 하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하은은 저택 주변을 순찰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수상한 기척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채원은 그런 하은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사흘 후 채원이 결심했습니다. 하은아, 너 이곳을 떠나야 해. 하은이 놀란 얼굴로 채원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채원은 하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까지 위험해질 순 없어. 넌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 하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안 가요. 아줌마는 제 가족이에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사랑받은 곳이 여기예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긴 곳이에요. 하은이 채원을 꼭 껴안았습니다. 전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아줌마를 혼자 둘 수 없어요. 채원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택 앞에 여러 대의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삼촌 윤상우와 고모 윤미숙 그리고 부하들이었습니다. 드디어 끝을 내야겠군. 삼촌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엔 확실하게. 그들은 저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택 안에서 채원과 하은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윤채원, 문 열어. 삼촌 윤상호의 목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쿵, 쿵, 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채원과 하은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둘 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하은을 자신의 뒤로 숨겼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뒤에 있어. 쾅! 결국 문이 부서졌습니다. 삼촌과 고모, 그리고 부하 셋이 거칠게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서 있는 채원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아직 살아있어?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모 윤미숙도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이럴 리가 없는데. 삼촌은 곧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살아있었구나. 질긴 목숨이야. 천천히 채원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이야. 순순히 따르면 편할 거다. 삼촌은 서류 뭉치를 채원 앞에 던졌습니다. 회사 지분 포기 각서야. 서명해.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전 서명하지 않을 거예요. 고모가 나섰습니다. 채원아, 우리가 너를 해치려는 게 아니야.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회사는 우리가 맡고 너는 편하게 살면 돼. 응? 순순히 서명하면 편하게 살게 해줄게. 돈도 정기적으로 보내주고. 하지만 채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절대 서명 안 해요. 삼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때 하은이 채원의 뒤에서 나왔습니다. 아줌마를 괴롭히지 마세요. 작은 몸으로 채원 앞을 막아섰습니다. 삼촌이 비웃었습니다. 꼬마애가 뭘 안다고 나서? 부하 한 명이 하은을 밀쳤습니다. 비켜. 쿵. 하은이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손바닥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베었습니다. 으앙. 하은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은아. 채원이 달려가 하은을 안아들었습니다. 피 흐르는 작은 손을 보는 순간 무언가가 폭발했습니다. 채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에 찬 살아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이 아이한테. 채원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잃어버렸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삼촌들의 배신,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하은아. 채원이 하은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하은은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은은 벽 틈새로 가서 숨겨둔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채원에게 건넸습니다. 삼촌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뭐야? 채원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진짜 유언장 원본, 그리고 삼촌과 고모의 횡령 증거자료. 채원은 그 서류들을 삼촌 앞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삼촌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쓰신 진짜 유언장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들. 채원의 목소리는 떨림없이 또렷했습니다. 당신들이 날 이곳에 버렸지만 나는 죽지 않았어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고모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채원아, 잠깐.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보자. 하지만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촌과 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도 안 돼. 그들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찰이 저택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세요. 경찰들이 들어와 삼촌 일행을 제압했습니다. 윤상호, 윤미숙, 사문서 위조와 횡령, 그리고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삼촌은 끌려가면서 채원을 노려봤습니다. 이 일 이렇게 끝난 줄 알아? 하지만 채원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끝났어요. 당신들의 탐욕이 끝난 거예요. 경찰차가 떠났습니다. 저택 안에는 채원과 하은만 남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긴 악몽이 끝난 듯한 고요함이었습니다. 채원이 하은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하은아, 우리가 해냈어. 하은도 채원을 꼭 안았습니다. 네, 아줌마. 우리가 이겼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낸 사람들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채원은 하은을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은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죠. 의사가 소독약을 바르자 하은이 찡그렸습니다. 아파요. 채원이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날 거야. 치료가 끝나고 하은의 손에는 하얀 붕대가 감겼습니다. 채원은 그 작은 손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내가 다치게 해서.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전 아줌마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안전한 거죠? 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아무도 우릴 괴롭히지 않아. 병원을 나오며 채원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하늘이었습니다. 작은 소녀의 용기가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습니다. 진실은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어둠은 언제나 빛에게 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정의는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옵니다. 석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윤상호, 윤미숙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채원은 방청석에 조용히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삼촌과 고모는 고개를 숙인 채 끌려갔습니다. 채원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정의가 실현된 것뿐이었죠. 일주일 후 로즈홀딩스 본사. 화려한 조명 아래 채원이 단상에 섰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선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채원이 아니었습니다. 더 강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어 있었죠.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채원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채원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또렷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를 살렸습니다. 채원은 잠시 멈췄습니다.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이제 투명하게, 정직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이 부모님께 드리는 마지막 효도입니다. 기자회견장 맨 앞줄. 예쁜 원피스를 입은 하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채원의 말이 끝나자 하은이 제일 먼저 박수를 쳤습니다. 그 작은 손에서 시작된 박수가 회견장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채원은 하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은도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가정법원. 채원은 하은과 함께 판사 앞에 섰습니다. 윤채원 씨, 김하은 양의 법적 후견인이 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판사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법적으로도 가족이 되셨습니다. 채원은 하은을 꼭 안았습니다. 하은이 채원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채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하은아. 이제 나는 내 엄마야. 그로부터 6개월. 가평 외곽의 낡은 전원주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은 새 유리로 교체됐고요.
먼지 쌓인 마루는 깨끗이 광이 났습니다. 낡은 벽은 따뜻한 색으로 새로 칠해졌습니다.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피어났습니다. 대문 앞에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하은의 뜰 마이너스 보육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그곳이 이제는 희망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개원식 날 15명의 아이들이 보육원에 입소했습니다. 모두 하은처럼 갈 곳 없던 아이들이었습니다. 채원과 하은은 현관에서 아이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와.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채원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은이 아이들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곳이야. 우리 모두 가족이야. 아이들의 얼굴에 조금씩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봄날 오후, 채원과 하은은 정원에서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흙을 파고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습니다. 엄마, 이 꽃 예쁘죠? 하은이 빨간 튤립 씨앗을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예쁘다. 봄이 오면 활짝 필 거야.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정원을 가꿨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하은이 문득 채원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채원은 하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하은아. 선생님, 하은 언니. 다른 아이들이 정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저희도 꽃 심고 싶어요. 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 같이 심자. 여기는 우리 모두의 정원이니까. 아이들은 저마다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파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한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던 이곳에 이제는 생명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채원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저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화면은 과거 화려했던 채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저를 구원한 건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은 처음 만났던 날의 하은으로 바뀝니다. 작은 손길 하나였습니다. 순수한 마음 하나였습니다. 현재의 채원과 하은,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 진정한 가족은 혈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진심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황금빛 노을로 물들었습니다. 채원과 하은, 그리고 아이들은 함께 심은 꽃밭을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이 꽃들 언제 피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채원이 대답했습니다. 곧 피어날 거야. 우리가 정성껏 돌보면. 하은이 덧붙였습니다. 우리처럼요. 사랑으로 돌보면 반드시 꽃이 피어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가 천천히 뒤로 물러납니다. 정원에서 웃고 있는 채원과 아이들. 한때 폐가였던 집은 이제 따뜻한 빛으로 가득합니다. 하늘에는 별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채원의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롭고 힘드신가요? 기억하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도 언젠가 누군가의 작은 손길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음악이 점점 커집니다.